네, 안녕하세요. 조성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 실질 주택 가격 그래프고요. 이 아래 건 이제 건축비, 뭐 인구 이자율 이런 건데 이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제일 위에 거. 미국의 실질 주택 가격 이게 실러 지수라고 이제 로버트 실러라는 이제 미국의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 2013년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만든 지수고 어쨌든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수 중에 가장 역사가 길고 그래도 신빙성 신뢰할 수 있다고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 그런 공동주택 가격 지수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 일단은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될지가 제일 궁금한 거고,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될지를 좀 살펴보자니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역사가 미국에 비해서 일천하고 또 이렇게 막 말하자면 자료가 1960년대 자료를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통계 자료가 이렇게 미국처럼 잘 믿을 만한 자료가 없어요.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에 대한.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의 움직임이 미국이랑 정말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거든요. 실제로 뭐 우리나라가 미국의 51번째 주다라는 말도 과거에 있었을 정도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죠. 미국에다 우리가 물건도 많이 팔아먹고 또 미국으로부터 많이 물건도 사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경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주택 가격도 미국이랑 유사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 우리나라 지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와 그 주택 가격의 추이가 유사한 미국의 가장 믿을 수 있는 로버트 실러 지수를 갖고 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특이할 게 우리나라 미국 아파트 가격, 미국은 이제 단독주택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주지만 미국은 이 주택이라고 할 때 미국은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 40년도 거부터 제가 갖고 왔는데 미국은 단독주택인데 보면 이렇게 일종의 실질이에요. 실질이라는 건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거죠. 근데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더니 주택 가격이 하나도 안 올랐어요. 한 50년 동안 안 올랐어. 여기가 1940년이니까 실제로 이 지수가 1880년도부터 지수가 있는데 다 해보면 100년 동안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 올랐어요. 미국 공동주택 가격이, 아니 미국의 단독주택 가격이.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지금 제가 여기 무슨 호두과자를 한 개 먹고 있는데 이 호두과자 가격 오르는 거나 미국의 단독주택 가격 오르는 거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컨대 뭐 안 오를 때 아파트값만 올라야 실제로 오른 거잖아요. 얘도 오르고 아파트값도 오르고 뭐 내 임금도 오르고 다 오르면 오른 게 아니잖아요. 뭐 싸다 비싸다는 건 상대적인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100년 동안 미국 가격은 오르지 않았다. 근데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이 실질 가격, 요 실질 가격이, 요 실질 가격이 언제부터 실제로 오르기 시작했냐. 이 오르는 시점은 이 호두 가격이 100원에서 200원 될 때 공동주택 가격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올랐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는 건데 이게 불과 한 이쯤이라고 보는 게 맞단 말이야. 빨리 봐야 이쯤이야. 그러니까 한 97년도부터 이제 실질 가격이 올랐다는 건데 이 얘기를 뭐 앞서서 이렇게 좀 서두가 길었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쫙 올랐다가 빠졌어요. 그러면 이 다음부터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갈까? 아니면 더 빠질까? 아니면 지금 빠졌으니까 이렇게 쭉 그냥 횡보할까? 다시 말해서 V자로 갈까? L자로 갈까? U자로 갈까? 이 셋 중에 뭘까?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어떻게 될 것 같다. 그 중에서 되게 유력하게 얘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때를 따라갈 것 같다는 거예요. 이때를. 이때가 언제냐? 80년대 초.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다 처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려요? 20대예요? 또는 30대 초반이에요? 나는 경험이 없어요? 부동산 투자에 경험이 없어요? 쫄지 마세요. 다 너도 처음, 나도 처음, 얘도 처음, 쟤도 처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100년 동안 주택가격은 이 호두과자 가격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이 호두과자 가격보다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기 시작한 거는 한 이쯤이라고 보면 이제 겨우 23년 됐어요. 이제 겨우 23년 됐다고요. 얼마 안 올랐다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이 80 먹은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나 여기 나온 이거 만든 로버트 실러나 뭐 부동산에 맨날 30년 동안 부동산 했다고 말하는 부동산 복덕방 아저씨나 사장님이나 저같이 이제 부동산도 하면서 변호사 일도 하는 MZ세대나 실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 지금 처음 맞는 거예요. 처음 맞이하는. 아무리 빨리 맞이했어도 23년밖에 안 맞이했어. 이때부터 나 부동산 좀 안다라고 좀 폼 좀 잡았어도 이제 23년 안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가 이제 예컨대 그냥 00년 잡으면 00년에 부동산 관심 가지려면은 1970년대 이전엔 태어나야 돼요. 왜냐면 나이가 한 30살쯤 돼서 이제 결혼하려고 하면 부동산 관심 받거든요. 그전에는 관심 안 가져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한 1970년대생들은 가장 그러니까 70년대 이전생들, 걔네들, 그 사람들은 이 아파트, 한 23년 동안 경험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23년밖에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되게 낯선 상황에, 우리가 낯선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 한번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엄청 한번 꼬라박았잖아요. 지금 또 꼬라박고 있는데, 이게 꼬라박은 게 2008년, 2007년에 꼬라박았고, 지금 이제 22년이니까, 지금 한 15년 만에 꼬라박는 거예요. 맞죠? 15년 만에 지금 꼬라박고 있는 상황인데, 잘 보면 꼬라박은 거는 2번밖에 안 꼬라박았어요. 지금 이렇게 아무리 천재도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천재가 지금 우리가 막 하락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락하지? 뭐 자고로야 내가 좀 부동산 껌 좀 씹는데 내가 부동산 잘 아는데 그거 왜 하락하냐면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뭐 지구라고 하면 좀 그렇지, 뭐 아프리카도 있고 막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우리나라랑 존재하는 사람들, 미국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2번째야. 이 꼬라박은 거를 보는 게 이렇게 공동주택 주택가격이 실질 이자율을 넘어서서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한 이래로 꼬라박고 있는 걸 그 누구도 2번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내가 잘 아는데 이러이러해서 꼬라박더라. 그럼 이쪽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 얘기를 안 하고 아까 말했지만 이쪽 얘기를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쪽까지 해도 이게 언제냐면 이게 75년 이후거든요. 75년이면은 우리나라 광복이 45년이잖아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전후 2세대, 전후 1세대가 우리나라 막 50년, 53년에 베이비붐이 일어가지고 걔네들이 나와서 이제 집 산다고 막 그러던 때가 이 75년이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 다른 세상. 막 55년, 막 일제강점기 막 이렇다고. 이때 60년대 막 박정희 대통령 나 영상에서밖에 못 본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지금 이제 꼬라박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를 알기 위해서 참고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여기랑 3가지예요. 많아야 2개, 3번. 근데 이제 이렇게 폭등한 이래로 꼬라박은 거는 첫 번째밖에 없고. 근데 이 2번째도 안 되고 3번째도 안 돼. 왜? 3번째 꼬라박은 거는 이거는 위기가 왔다고요. 이거는 위기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신용 위기가 났잖아요. 신용 위기가 말이 신용 위기고 돈 빌려주는 돈을 못 받는 거야. 그런 위기가 왔다고. 그래서 꼬라박았는데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막 연체율이 폭등해가지고 막 은행이 망해요? 아니란 말이야.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꼬라박는 거지. 이때 꼬라박는 거랑 성격이 달라. 그러니까 이게 제일 가깝고 좋은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안 해. 그러면 2번째 꼬라박은 거 이걸 살펴봐요. 이때 꼬라박은 것도 이자율 보세요. 이자율이 이때 내려가고 있죠. 근데 이자율이 이때 내려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꼬라박은 거는 지금은 이자율이 올라가서 꼬라박았잖아요.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없잖아요. 이자율이 올라가서 꼬라박은 게 아니고 이자율이 내려갔다고 이때도. 근데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이자율 때문에 꼬라박은 게 아니에요. 그럼 2번째도 날라갔어. 그러면 마지막 여기를 볼까? 이때 이자율이 실제로 올라갔어요.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꼬라박았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빨리 1분
1분 내에 정리를 하면 좀 지울게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980년대잖아요, 이때가. 1980년, 이제 이때 꼬라박았을 때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이때 끊으면 한 83년이잖아요. 83년, 대충 한 8년, 79년부터, 78년, 79년부터 83년까지 한 3, 4년, 한 4년 정도 꼬라박았다고 이때요. 사람들이 지금 꼬라박는 게 너무 궁금해. 이걸까, V가 L일까, U일까 궁금해. 그러니까 여기를 참고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아저씨 폴 볼커라고 여러분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저씨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연방준비위원장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치면은 이 파월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때 이제 오일 쇼크가 와가지고 굉장히 막 물가가 지금처럼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도 물가가 많이 오르는데 물가가 오르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뭐 전쟁을 비롯한 뭐 공급망 교란, 일할 사람들 젊은 세대가 없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결국 하나죠. 공급이 부족해져서 물가가 오른다는 게 어쨌든 지금 가장 사람들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썰이죠. 공급이 부족해서 물가가 오른다는 게 가장 썰이에요. 이때도 오일이 석유잖아요. 원유. 이 원유가 쇼크가 나면서 부족해져서 물가가 올랐어요. 물가가 올라가지고 이때 아까 보여드린 그 볼커 요렇게 생긴 아저씨가 지금으로 치면 파월 미국 중앙은행 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이랑 똑같이 물가 상승률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금리를 20%대로 올리면서 물가를 확실하게 잡습니다. 그렇게 잡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때서부터 이때까지 해서 한 4년 정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취임해서 볼커가 야 뭐야 석유가 부족하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네. 야 금리 올려. 이빨 올렸어. 왜? 그때는 물가 상승률이 10%였는데 이걸 중앙은행 금리를 20%로 올려버린다고요. 이 금리 차이가 10%까지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물가가 실제로 잡혀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쫙 풀어줘요. 볼커가 풀어줘서 이자율을 떨어뜨리면서 다시 주택가격이 오르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종합하면 지금 떨어지는데 너무 궁금해. 어떻게 될지. 이거를 참고하면 좋겠는데 이때랑은 지금이랑 상황이 달라. 그럼 이거 참고하면 좋겠는데 또 이때랑 상황이 달라. 이거 참고할 수밖에 없어. 왜? 이때랑 상황이 똑같은 게 공급이 어려웠다는 부분, 공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가장 최근이 여기란 말이야. 지금도 상황이 똑같다. 지금 파월이 금리 올리죠. 이때 볼커가 금리 올렸어.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될까? 볼커 금리 올리고 한 4년 정도 만에 다시 아파트 값이 미국으로 지금 단독주택 값이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파월이 금리 잡고 있으니까는 22년이니까 한 26년 정도면은 이제 스멀스멀 다시 꼭지 찍고 움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그때 지금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미국이 5.5% 우리나라가 4.8% 미국이 한 6% 되죠 지금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가 4.8% 이러잖아요. 근데 이때는 미국이 10%였다고 물가 상승률이. 근데 20%로 올려버렸어요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돈 쓰지 말라 이거죠. 근데 지금 어때요? 미국이 한 6% 나오는데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4.75 막 이러잖아요. 우리나라가 4.8%인데 실제로 물가가 오르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5%가 안 되지. 3.75 이런단 말이야. 근데 또 기준금리 동결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10% 물가 오를 때 20%로 팍 올려버렸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3.7밖에 안 돼. 아니 4.8 정도 돼. 그런데 이때로 기준으로 하면 거의 더블로 올렸단 말이야 기준금리를.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가 9%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이 볼거 때 충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기준금리를 물가 상승률보다도 지금 낮게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무서운 거야. 경기가 무너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파월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창용도 마찬가지야.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그러니까 10% 물가 오르는 20%를 기준금리 확 올렸을 때 4년 걸렸단 말이에요. 이 정도 하니까 4년 동안 얘네들이 주춤주춤 했어. 근데 지금은 2배로 올리기는커녕 물가 상승률도 못 쫓아가는 기준금리야. 그러니까 4년이 아니고 이제 곧 다시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꺾였잖아요. 다시 간다 이거. 그래서 지금 반등 나잖아. 보니까 전세 가격 지금이 여러분 이게 오늘이 23년 3월 8일이에요. 지금 보니까 전세 집주인을 전화해보니까 전세 싹 들어갔더라고. 원래 제가 있는 데가 23호까지 갔거든 전세가. 근데 13호까지 빠졌어요 이 전세가.
근데 전화해보니까 지금 15억에도 안 한대. 자기 17억 받아달래. 이제 집주인들이 약간 전세가 조금 전화가 오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볼코 때랑은 다르다는 거야. 지금은 너무 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졸라 세가지고 4년 걸렸는데 이렇게 유할 때는 1, 2년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집주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희망의 회로를 돌리는 거죠. 뭐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저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뭐 시장 상황은 제가 브리핑을 가끔씩 해드릴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